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 거래자들 2부 진행의 이수연입니다. 오늘 시장은 또 금요일인데다가 추석 연휴까지 앞두고 있어서 거래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았던 하루였는데요. 코스피 코스닥 모두 강보합권으로 마무리하긴 했지만 여러분들의 고민들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추석 전에 종목에 대해서 전략 세우고 싶은 분들은 배트맨 2부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릴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배트맨 자본시장 통합법도 준수하고 있습니다. 1대1 투자 상담부터 유사 수신행위까지 모든 불법 사항들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지금 출발합니다. 네, 오늘 배트맨 거래자들 2부 허반석 위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제도 함께하고 또 오늘도 이렇게 함께하게 됐는데 네, 오늘도 상담 잘 해주실 거죠?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또 이렇게 저녁엔 또 새롭게 오셨으니까 힘내서 상담해 주실 거라고 믿고 사실 오늘 추석 연휴를 앞두고 개인들이 좀 매도를 강하게 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뭐 부모님도 그렇고 자녀들도 그렇고 용돈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현금 확보 흐름이 좀 나올 것이다, 연출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거래가 많지 않았어요. 네. 어떻게 보셨어요, 오늘 시장? 네,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반대 매매가 굉장히 많이 나온 축에 들어가는 하루였습니다. 개인들 같은 경우에 이미 23일 기준으로 303억 원이 반대 매매가 나왔고요. 24일 기준으로는 적지 않은 282억이 반대 매매 물량으로 청산이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따르면 이제 매도를 의도적으로 한 게 아니고 현금 확보를 위해서 내가 매도한 것이 아니라 지수의 하락에 의해서 강제 청산되는 부분들도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개인들의 유동성 자금, 유동성 장세에 있어서 거품이 거쳐가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나 이제 미국에서의 정치 불확실성, 트럼프 리스크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우리나라 지수가 흔들렸던 부분인데 다행히도 금일 기술적으로 반대 시그널, 다시 반등 매매가 나오면서 지수를 조금 받쳐주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연휴를 들어가기 전에 다음 주 화요일이죠. 미국에서 대선 TV 토론이 있게 됩니다. 거기에서 한 번 더 트럼프의 발언들이 조금 조심스럽고 위험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들이 예측이 되고는 있습니다. 대법관 임명이나 부양책 관련해서도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적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다행히도 우리는 추석 연휴라는 완충작용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TV 대선 토론을 어느 정도 넘긴 이후에 다시 한번 우리 지수의 반등을 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고 하반기와 앞으로 시장에 있어서는 실적과 모멘텀, 숫자를 확인하시면서 정밀하게 매매하셔야 된다. 고점에 있는 고점 권역에 있는 종목들은 굉장히 주의하셔야 되고 신규 접근은 보수적으로 하셔야 된다. 다음 장 초반에 그렇게 관망하는 모습으로 어느 정도 대응을 하신다면 하반기 장세, 추석 연휴를 잘 보내신 이후에 매수할 종목들을 찾는 그런 여유로운 시간으로 한번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고점 권역에 있는 종목들은 어느 정도 정리가 필요하고 실적 위주로 정말 중요한 그런 부분 말씀해 주셨는데 실체가 있는 기업들을 여러분들 투자하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 챙겨서 추석 연휴 전에 잘 대응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더 자세한 사항들 원하시는 분들 장중에도 우리 허반석 위원님과 함께하고 싶은 분들 노란톡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검색창에다가 서울경제 허반석이라고 검색하고 들어오시거나 밑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비추시기만 해도 바로 우리 위원님과 함께 보실 수가 있는데 현재 방에 몇 명 정도 계시죠? 지금 1,400여 분 함께하고 계십니다. 1,400여 분? 그러면은 이제 들어갈 자리가 100여 분밖에 남지 않은 거네요. 1,500명의 참여는 방이 이렇게 딱 닫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들어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상담 본격적으로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먼저 전화 연결돼 있는 시청자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아이고, 전화 연결이 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문자로 한번 그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21님이 보내주신 한국조선해양입니다. 매수가 95,000원에 비중은 40%고 사신 지가 꽤 오래 되신 것 같아요. 올해 3월쯤에 만약에 사셨으면 사셨고 좀 더 오래 들고 계셨을 확률도 굉장히 높죠. 비중도 큰 편이시고 어떻게 한번 대응해 볼까요? 네, 지금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나라의 LNG 선박에 대한 수주 부분들이 기대감이 있으면서 이제 이번 달 초부터 이제 조선업황에 대한 부분들을 챙겨 보셔야 한다라는 이야기들을 말씀을 드리면서 뭐 삼성중공업부터 시작해서 그런 부분들에서 반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조선해양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 조선업황의 회복 장세에서 함께 이 섹터가 다시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삼성중공업과 마찬가지로 한국조선해양도 이 섹터에서 함께 동반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95,000원 권역이시라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 말씀드릴 부분은 이 95,000원 권역 위에서 단기적으로 추가 상승이 나오기에는 아직까지 조금 이른 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코로나19 여파에 있어서 수주를 받은 그 선박이 완공이 돼서 납품이 될 때까지 시간이 걸리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박스권 장세가 이어질 수 있으니 지금 추세 하단부를 오늘 터치하면서 다시 상승 흐름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수하신 가격 95,000원 위로는 조금 더 추가적으로 크게 상승하기는 한계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10만 원 권역에서는 수익 실현과 비중 축소 전략으로 가시고 다시 한번 하단부인 8만 원 언더로 내려왔을 때에는 다시 한번 매수를 하는 그런 전략으로 대응을 하시기에는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장기적으로 보유하시고 장기적으로 트레이딩 하시기에 괜찮다라고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도 한국조선해양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괜찮다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한번 말씀해 주신 방법대로 잘 대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베스트 트레이딩맨 2부 전화, 문자 그리고 유튜브까지 활짝 열려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02-3153-1611-1612번, 문자번호 샵 0082번입니다. 그리고 우리 베스트 트레이딩맨은 또 유튜브 라이브까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유튜브에 참여하셔서 실시간으로 저희와 소통하시면서 이번 방송까지 재미있게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배트맨 3시간 동안 상담으로 꽉 채워서 진행하니까 지금부터라도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네, 다음 전화도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한샘. 한샘이요. 매수가랑 비중은요? 예, 10만 5천 원에 20%인데 네. 오늘 그거를 매도를 할까 그러다가 안 했거든요. 네, 그러셨구나. 한샘 10만 5천 원에 20%인데 매수를 언제 하셨는데요? 매수한 한 일주일에서 한 열흘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렇게 오래되시진 않으셨고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됐다고 하셨는데 매도 타이밍이 궁금하신 것 같아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일단 수익 권역으로 도달하신 부분은 축하드리고요. 예, 오늘 지금 한샘이 수익 권역으로 올라오시고 조금 강한 반등이 나온 4%, 5%대 강한 반등이 나온 부분입니다. 예. 매수가를 일단 제가 차트상으로 한번 짚어보면 10만 5천 원 권역대가 제가 이렇게 파란색 라인과 10만 5천 원 권역 위를 노란색 박스로 표시를 해봤는데요. 예. 이렇게 본다면 2018년부터 이 10만 5천 원 권역 위를 돌파한 구간이 올해를 포함해서 크게 많지 않고 오늘까지 포함한다면 한 5번째 시도라고 보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지금 이 구간을 뚫고 올라가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영역이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한샘과 마찬가지로 현대리바트 같은 경우에도 조금 다른 의미이긴 하지만 같은 업황에서 오늘 강한 상승이 동반적으로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그 가구, 그다음에 인테리어 이런 쪽으로 해서 소비가 코로나 국면인데도 1, 2분기에 상반기 통틀어서 영업이익이나 매출이 괜찮다라고 집계가 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한샘 같은 경우에도 영업이익이 작년 558억, 올해 상반기에는 400억 가까이 했기 때문에 연말까지 들고 가신다고 하면 작년의 영업이익은 충분히 넘길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코로나 국면인데도 불구하고 매출이 괜찮았다 하면 소비가 회복된다 그러면 하반기에는 좀 더 괜찮다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예. 그리고 오늘 상승의 주력도 기관의 강한 매수가 연일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승 여력은 있으나 단기적으로는 지금 12만 원 권역을 넘어가기가 조금은 부담스러운 자리다라고 종합적으로 좀 나타나고 있어요. 예. 네, 지금 보면은 9월 초, 9월 7일 권역에서도 지금 하락이 나와주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 구간을 이제 월요일, 화요일 동안 기관의 매수에 의해서 뚫고 올라간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12만 원 권역에서는 기본적으로 수익 실현을 하시는 게 그래도 조금 안전하시지 않을까, 연휴를 앞두고서라고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장기적으로 보유하실 생각이 있으실까요? 장기적으로는 끌고 갈 생각이 없고, 저도 한 월요일이나 화요일쯤에 한 11만 원, 한 5천 원까지는 보고 있는데, 네. 그 욕심으로 오늘 매도를 안 했습니다. 네, 시청자님 오늘 뭐 다행히도 기관 수급이 어느 정도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 예. 부분으로 보신다면 월요일, 화요일 조금 장중에 조금 잘 살펴보셔서 매수가가 결코 낮으신 거는 또 아니에요. 그래서 예. 장중에 추세가 꺾인다, 조금 하락세가 깊다라고 싶으시면 바로 익절을 하셔서 수익 챙기시는 전략으로 한번 대응하시겠습니다. 예, 예. 네, 그렇게 예, 하실게요. 알겠습니다. 성공 투자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한샘 지금 다행히도 수익권에 계시니까 더 큰 수익으로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상담 문자로 이어가 볼게요. 7823님이 보내주신 엑세스 바이오입니다. 매수가는 29,300원에 비중은 35%고요. 비중이 그렇게 적지 않은 비중이기 때문에 좀 걱정이 있으실 것 같아요. 큰 손실권에 계신데 엑세스 바이오가 최근에 연속적으로 하락세가 나왔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차트가 좀 무섭게 생겼거든요. 네. 어떻게 해볼까요, 대응을? 엑세스바이오도 마찬가지로 지금 7월 말부터 네. 굉장히 진단키트 관련된 부분으로 해서 아주 큰 상승이 나왔습니다. 동반해서 우리들 제약까지도 함께 상승하는 모습들 흐름이 있었는데 결국엔 이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급등한 종목들 급격하게 상승해서 시가총액을 불린 기업들, 그런데 이런 기업들이 결국엔 고밸류라는 부분에 꼬리표를 달고 차익 실현 욕구를 자극하게 되면 어느 순간 지금처럼 차트가 한 방에 내려앉는 그런 모습들, 투매가 나오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개인 투자자들이 다시 갈 거야라는 장밋빛 기대감만을 가지고 매수를 들어간다면 굉장히 어렵고 고생을 하실 수 있는데 지금 상담을 주신 시청자님께서는 다행스럽게도 이렇게 표현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횡보할 수 있는 그 권역대에서 매수를 하신 것으로 지금 생각이 됩니다. 다만 지수 조정과 함께 더 하락으로 내려갈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볼린저 밴드 하단 부분을 현재 뚫고 내려가는 부분이고 지금 앞으로 추석과 추석 전후로 60일선 19,800원 정도의 지지를 테스트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사리 물을 타시기에는 비중도 35%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일단은 버텨야 된다. 이렇게 내가 급등한 기업들, 시총이 불어난 기업들에서 매수를 들어갔다는 부분은 경험 삼아서 맷집을 키우시고 버티셔야 된다라고 일단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쉽사리 손절하기보다는 조금 버티는 모습으로 가셔서 매수가 29,300원, 그러니까 횡보하고 있는 구간의 상단부가 예를 들면 어느 정도 되냐면요. 33,500원 권역 위에서는 33,500원 위에서는 전량 수익 실현을 하시는 걸로. 왜냐하면 횡보 장세가 길어질 수도 있고 앞으로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나 매출 부분도 다시 한번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가격대를 말씀드리면 33,500원 위에서는 33,000원 위, 33,500원에서는 전량 수익 실현하는 것으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수익 실현을 하시는 방향으로 전략을 세워드렸으니까 참 엑세스바이오가 어려운 차트이긴 한데 그래도 잘 대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상담도 제약바이오네요. 7036님이 보내주신 부광약품입니다. 매수가는 35,200원에 비중은 20%고요. 한 8월 28일 이날을 기점으로 해서 차트가 계속 내려오는 모양새입니다. 걱정이 크실 것 같은데 대응이 좀 필요하실 것 같아요. 네, 보겠습니다. 부광약품 같은 경우에도 제가 낮 방송에서도 중소형 제약바이오주 고점 영역에서는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계속적으로 드리고 있었습니다. 부광약품도 다행히도 실적이 나오고 있고 매출이 있지만 고밸류라는 평가를 조금은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1조 7천억 이상의 지금 시총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현재 121선을 뚫고 하락하는 모습들이 조금은 위태로워 보이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 구간에서 하락 시그널이 강하게 발생했기 때문에 현재 하방이 어디까지일까라는 부분, 지지 테스트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시청자님께서 매수하신 35,200원까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다시 한번 힘을 모아서 올라가야 되는 권역입니다. 그 부분에 매물대도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조금 버텨주시는 모습으로 가야 되는데 결론적으로는 매수가 위로 올라왔을 때는 나오셔야 됩니다. 그 위로 올라가는 부분이 이 코로나19의 치료제, 백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다시 한번 강한 상승이 나오기 위해서는 모멘텀이 필요한데 현재 단기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모멘텀은 아직 없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챙겨서 보신다면 매수하신 가격 위에서는 수익 실현 전략을 꼭 기억해 주시고 지금 이 하락의 원인들이 크게 이유가 없습니다.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떨어지는 부분이고 지수가 하락하기 때문에 동반 투매를 하는 부분인데 버티시는 분들도 같이 이제 던지는 구간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이 구간 25,000원 권역대에서 매수하신 분들이 기다릴 수는 있어요. 상승기에도 매도를 하지 않고 더 갈 수 있는 여력이 있겠지 하고 기다리시다가 지금과 같은 투매 장세, 지수 하락에 의해서 함께 떨어질 때에는 이제는 버틸 여력이 없기 때문에 개인들도 버티다가 던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방 테스트를 할 때까지는 쉽사리 물타지 마시고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횡보가 이 구간 3만 원 아래에서 횡보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 횡보 구간 동안에 한번 잘 버티셨다가 다시 한번 상승이 들어올 때 손실 축소라는 쪽으로 나의 손실을 축소하고 나와야 되겠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이 장을 좀 버티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시 한번 121선 위로 올라갔을 때 상담을 한번 더 주시면 그때 추세에 맞춰서 전략 대응도 다시 짜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하방 테스트가 필요한 구간이기 때문에 조금 힘내서 버텨보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부광약품 이렇게 차트가 계속 하락을 하고 있는 게 또 심리적인 요인도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잘 버티시던 분들까지 투매 물량이 나와서 지금 좀 힘든 상황인 것 같습니다. 부광약품 이외에도 다른 제약바이오 종목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허반석 의원님 말씀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상담도 문자입니다. 원익홀딩스고요. 매수가 5,000원에 비중 50%입니다. 5호네요. 그래도 일단 좀 손실이 크세요. 5,0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비중까지 크셔서 걱정이 좀 있으실 텐데 원익홀딩스는 좀 앞으로 주가 흐름이 어떻게 나올까요? 네,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매출과 실적이 그래도 양호한 편이기 때문에 다행입니다. 그런데 원익 IPS의 실적도 한번 체크를 해야 되겠죠. 원익 IPS를 보면 원익 IPS의 2분기 실적 상반기도 양호한 모습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원익 IPS가 어닝 서프라이즈로 올 해를 마무리하게 된다면 원익 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동반해서 함께 지금 매출액 같은 경우에도 전년에 비해서 굉장히 추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도 사상 최대 매출과 차당 최대 영업이익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실적과 실체가 있는 기업들을 매수를 하셨는데 비중을 50%까지 딱 채우셨어요. 과감하게. 그리고 매수가가 5,000원이세요. 지금 제가 기준으로 보는 부분에 있어서는 5,000원 위로 올라왔을 때에는 비중 축소를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석 연휴를 지나고 하방 테스트가 나와야 되는 부분이에요. 다시 한번 반등을 해줘야 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반등 이후에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이 추세선 하단부를 터치하면서 따라서 올라가게 된다면 5,000원 위까지도 올라올 여력이 충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비중을 늘리시라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비중이 워낙 높으시기 때문에 기다리셔서 이 추세선 위로 올라오되 매수가 위에서는 어느 정도 비중을 축소하시는 겁니다. 축소하신 이후에 다시 한번 이 권역, 이 추세선이죠. 4,500원 정도의 추세선 하단부로 왔을 때에는 이 기업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릴 테니까 다시 한번 더 매집을 하실 수 있는 여력이 있거든요. 너무 한 방에 50%를 다 사셨어요. 그러니까 5,000원 위에서는 비중 축소 또는 전량 수익 실현을 하시고 다시 한번 이 추세선 4,500원 하단부에 도달할 때 다시 매집하셔도 늦지 않으시니까 이제는 분할 매수를 하시면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원익 IPS도 연말까지 쭉 이어가실 때 비중 축소와 추가 매수 이 전략을 번갈아 가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유튜브 채팅에서 어떤 분께서 원익이 배당금이 좋은 주식이 아니냐라는 질문 주셨는데 네. 배당금 같은 혜택이 있어도 계속 이렇게 좀 끌고 가는 게 나을까요? 네, 배당을 받으시려면 받으려면. 연말까지 이제 보유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네네네네. 연말까지 주구장창 들고 계시면 지금 같은 하락 장세가 나타났을 때 비중이 네. 워낙 크시기 때문에 5,000원 위에서는 어느 정도 비중을 축소하시고 다시 한번 그 추세 하단부를 터치하면서 등락을 거듭하면서 가는 게 주식이니까 그 흐름에 맞춰서 매도와 매수를 번갈아 가면서 하시고 배당에 대한 부분도 자세히 한번 살펴보시고 나는 배당을 받겠다라고 하시면 연말까지도 보유를 하시기에는 충분한 실적과 매출이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릴게요. 네, 그러면은 손실권에 계시지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좀 보유해 보시기 바랄게요. 다음 상담은 전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줌 인터넷이요. 줌 인터넷 매수가랑 비중은요? 예, 3,501원이요. 3,501원이요. 예, 예.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80%요. 80%. 네. 수익 정말 축하드립니다. 이거 정말 부러울 근데- 정도로 정말 바닥권역에서 잘 사신 것 같아요. 매수를 언제 하셨을까요? 제가 한 달 3,500원 이러니까 한 달 정도 된 것 같아요. 한 달이면 거의 고수 아닌가요? 지금 폭등하기 전에 바로 사셨는데. 제가 불안해가지고 네. 이게 그저께 이게 하락을 상한가를 좀 두 많이 번 해서. 치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일단 자세한 대응법은 제가 전문가님께 여쭤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그래도 수익 중이셔서 목소리가 굉장히 밝으셔서 참 저도 좋습니다. 고점 권역에 계속 물려 계신 분들 때문에 저도 마음이 덩달아 함께 좀 속상했었는데 수익 구간이시고 매수도 굉장히 바닥 권역에서 잘 하셨어요. 비중이 너무 높으신 부분들이 있는데 7,000원, 6,500원 위에서는 한 주도 매도를 안 하신 걸까요? 예, 하나도 안 했어요. 그냥 그럼 네. 이 회사가 너무 좋아가지고 네. 배당 받으려고 그냥 놔둬버렸던 네. 거죠. 안 보고 놔뒀던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갑자기 이렇게 상한가를 쳐버리니까 불안해가지고요. 네, 뭐 상한가가 간다고 해서 뭐 불안하시기보다 매수가가 굉장히 탄탄한 권역에 계시기 때문에 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보유를 계속 하셔도 말씀하신 대로 배당을 받을 때까지 보유를 하셔도 괜찮은데 지금 강하게 거래량이 최근에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일정 부분 매도하는 주체를 파악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 결국에는 외국인들이 팔고 기타 법인의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최근에 시세를 준 모습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수급의 주체가 매도를 할 때, 이 수급의 주체가 매도를 하면서 나갈 때 시청자님께서도 매도를 할지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거든요. 예, 예. 네, 그래서 그 수급을 어느 정도 챙기면서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기업 같은 경우에 뭐 크게 실적이나 이런 부분보다는 향후 전망성을 보면서 이제 우리가 미래의 주가 가치가 반영됐다라고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셔가지고 결국에는 차트와 수급을 보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윗꼬리를 달고 7,000원 권역에서 계속적으로 하락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 부분이 재차 강한 상승에서도 7,000원 권역을 강하게 뚫고 올라가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권역 위에서는 조금씩 비중 축소 전략도 유효하다는 저의 판단입니다.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그 구간을 강하게 뚫고 넘어가기가 약간은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권역대의 매물벽을 이제는 돌파해야 된다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맞고 떨어지는 부분들이 연출되고 있어요. 여기 강한 매물벽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매물을 소화하고 올라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재차 7,000원 위를 강하게 돌파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비중을 조금은 축소하셔서 안전하게 먼저 원금 정도는 챙기시고 수익 난 부분만을 가지고 연말까지 가져가셔도 충분히 더 큰 수익을 바라보실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 예. 네, 왜냐하면 네, 갑자기 너무 올라가지고 네네. 불안해서. 그래서 한 번 더 상승이 나올 때 7,000원 위에서는 비중을 조금 축소하시고 원금은 어느 정도 다시 챙겨 놓으시고 수익 난 부분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올라가기를 기대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전략적으로 좀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고 수급의 주체가 지금 강한 상승을 일궈낸 주체가 기타 법인이에요. 그럼 이 기타 법인에서 매도가 나올 때에는 시청자님께서도 수익 실현을 하시는 게 장기적으로 보기에는 조금 모멘텀이 약할 수도 있어요. 지금 미래 가치를 땡겨왔다는 부분들이 조금 보이기 때문에 네, 7,000원 권역 위에서는 비중 축소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그럼 7,000원까지는 좀 다시 뭐라는 한번 거죠? 7,000원을 강하게 뛰어넘으면 예, 예. 네, 갖고 계셔도 되는데 지속적으로 7,000원을 맞고 떨어지는 모습들이 한 번 더 반복된다면 그때는 시청자님께서도 7,000원이 올라갔다가 떨어질 때에는 수익 실현이나 비중 축소 전략이 좋으실 것 같아요. 예, 예,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세요. 네, 7,000원대 돌파 여부 좀 잘 확인해 보시고 지금 물량을 기타 법인이 많이 들고 있기 때문에 기타 법인의 동향에 맞춰서 우리 시청자분도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상담 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고맙습니다. 네, 저도 고맙습니다. 어떤 종목이 궁금하실까요? KPM 테크요. KPM테크요. 매수가랑 네. 비중이 어떻게 되실까요? 5,700원에 75%가 되는데 좀 많네요. 5,700원에 75%. 아이고, 속상하시겠어요. 비중을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셔서 지금 손실이 좀 크실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매수를 올라갈 때 하신 거죠? 상승할 때. 아니면 오늘 하셨나요? 예, 오늘 했습니다. 오늘 들어가셨어요. 네. 근데 이 종목이 오늘 하한가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님의 신속한 해결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네, 시청자님 마음이 많이 쓰리실 것 같습니다. 예, 예. 네, 지금 뭐 어차피 지금 현재 일은 벌어진 모습이니까요. 제가 한 가지 이제 예를 들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예. 지금 방금 전에 저희가 상담했던 엑세스바이오 같은 경우랑 거의 동일하신 부분이에요. 엑세스바이오 차트를 제가 지금 여기까지만 딱 열어놓고 보면 시청자님께서 매수하신 거랑 동일한 차트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 지금 엑세스바이오 강한 상승 이후에 매물 출회되면서 하한가 이때 딱 돌입을 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면 지금 매수하신 KPM 테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제가 차트를 분명히 바꿨는데도 불구하고 동일한 모습으로 보이실 거예요. 지금 엑세스바이오 차트가 이렇게 되시거든요. 이 상황에서 KPM 테크 딱 보면 똑같아요.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제 너무 급등하는 종목들을 따라가서 수익을 보려고 이제 비중까지 실으시면 지금처럼 좀 어려운 장세가 나올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은 앞으로 매수하실 때 올라간다. 막 체결 강도가 높아지고 빨간불이 나온다. 너무 급한 마음에 매수를 따라가지 마시고 그때는 필히 한 번 더 실적이나 매출을 체크를 하는 습관을 좀 길러주셔야 다음번에도 이런 손실을 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챙겨주시고요. 지금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제가 누차 엑세스바이오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엑세스바이오가 하한가를 맞은 이후에 차트 모습이 어느 정도 횡보 장세를 보여요. 그렇다고 한다면 KPM 테크도 이 횡보 장세가 나오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지금 당장의 비중이 75%나 되시는데 제가 제 돈이 아니라고 순절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KPM 테크도 엑세스바이오와 마찬가지로
강한 상승 이후에 강한 하락이 나왔고 횡보 장세가 분명히 KPM테크에도 연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횡보 장세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느냐를 보셔야 되는데 결국에는 이 회사에 모멘텀이 있어야 상승이 나오는 부분인데 여태까지는 개인들의 유동성에 의해서 신용 공여를 받아서 계속적으로 끌어올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저께와 어제까지 약 300억 원을 돌파하는 반대 매매가 나왔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KPM테크도 마찬가지로 그 영향이 결코 없을 수는 없어요. 오늘 하한가에서도 마찬가지로 개인들이 다시 달려드는 부분들이 있어요. 기관들은 강하게 다들 기타 법인까지 동반해서 수익 실현을 한 모습이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횡보 장세가 나올 때까지는 속이 쓰리시더라도 건강 잘 챙기시면서 버티셔야 됩니다. 그리고 횡보 장세가 길어진다 하면 다시 한번 전화를 주시거나 문자를 주셔서 어떻게 대응을 하면 될까 함께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속이 쓰리시더라도 일단은 건강을 잘 챙기시고 네, 추석 연휴 때 너무 속상하시다고 네, 약주를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그렇게 속상해하지 마시고 전화 주시고 문자 주시면 또 한 번 상담받고 또 같이 고민하고 또 같이 대응 전략을 짜면 되니까요. 일단 건강 잃지 마시고 잘 대응을 고민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근데요, 네. 이게 지금 어느 정도까지 하강을 할까요? 지금 어느 정도까지 하락을 할지는 아직 아무도 몰라요. 네, 왜냐하면 매물출에 차익 실현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면 어느 누구도 지금 차익 실현을 할 수 있는데 제 생각에 아무리 떨어진다 해도 3,000원까지는 떨어져도 다시 반등이 나와야 될 자리거든요. 네, 그때 3,000원 권역에서 갖고 있는 사람들은 아직 안 팔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추가 하락이 나면 그 물량도 함께 동반 출회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오늘 거래량 같은 경우에 적지 않은 거래량으로 현재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추가 하락이 3,000원까지 그렇게 공포스럽진 않고 4,000원 언저리에서는 어느 정도 횡보가 나와야 된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거래량을 봤을 때에는. 그렇기 때문에 시청자님 너무 속상하시더라도 건강을 일단 지키시고 추석 연휴도 보내시고. 그럼 선생님, 네, 시청자님. 그럼 월요일날 되면 이거 지금 팔아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손실이 너무 크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횡보가 나올 수 있어요. 횡보가 나온 이후에 제가 그래서 누누이 액세스바이오 차트를 조금 너무 흡사해서 말씀을 드려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액세스바이오 오늘 하락은 지수 조정에 의해서 함께 동반 투매가 나온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거래량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 흘러내린 부분이잖아요. 네, 그렇게 된다면 액세스바이오를 예를 들면 이렇게 강한 거래량을 실리면서 상승하는 부분들이 나올 수 있어요. 그렇게 된다면 KPM테크도 하락 이후에 4,000원 언저리에서 다시 한번 거래량 실리면서 횡보를 하더라도 순간순간 위로 올라오는 부분들이 분명히 나올 수 있어요. 그때 손실을 축소한다는 의미로 조금씩 비중을 줄여나가시는 것도. 그러면 지금 선생님 죄송하지만 한 가지만 더 였고요. 예, 말씀하십시오. 4,000원까지 4,000원 정도로 보고 있으면 되는 건가요? 네, 제가 점쟁이는 아니지만 제가 보는 아니에요. 시각 안에서는 4,000원 선에서 횡보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 4,000원 선에서 횡보를 할 때에도 그냥 쭉 횡보, 심장 박동이 뛰지 않는 처럼 횡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어느 정도 횡보가 나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오르락 내리락 하는 장세를 이용해서 손실을 그나마 축소하는 방법이 있으니 지금 당장에 한 방에 다 손실 확정하지 마시고 횡보 장세를 통해서 조금이나마 손실을 줄여보는 대응,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요, 지금 그러면은 이건 반 정도까지는 매도를 하고서 기다려보면 될까요? 지금 제가 참고적으로 먼저 나온 부분이 액세스바이오예요. 시청자님께서도 액세스바이오 차트를 조금 참고하셔서 예를 들면 지금 이 구간 액세스바이오를 들면 25,000원, 25,400원 정도에서 하단부를 찍으면서 저점을 기록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다시 35,000원까지 밴드를 그리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저점 25,500원 권역에서 전부 다 손실을 확정해버린 사람은
34,500원 권역까지 올라올 때 그만큼의 갭에서 손실이 더 커진 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청자님께서 보유하신 KPM 테크도 이 횡보 장세의 밴드가 형성될 때까지는 손실을 너무 한꺼번에 확정하지 마시라는 이야기예요. 조금이라도 손실을 줄여보고자 하는 마음의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너무 한꺼번에 매도하지 마시고 조금 버티는 전략으로 횡보 장세에서 손실을 좀 줄여보겠습니다. 아, 예. 네, 너무 이 손실이 큰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지만 그래도 손실을 줄이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엑세스 그건 바이오 제가 차트 좀 잘못이죠. 참고하시면서 손실을 좀 줄여보실게요. 그럼 한 4,000원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거기서 제가 좀 조정을 하면서 매도하거나 저가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4,000원 선 지지하는 부분 확인하시고 대응하셔도 늦지 않으실 거니까 조금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예, 다음부터는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 한꺼번에 따라가지 마시고 꼭 실적 확인하시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시청자님 힘내세요. 예. 네, KPM테크 보유자분께서 또 큰 손실을 보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 허 의원님이 특별히 더 신경 써서 전략 세워드렸으니까 꼭 참고하시고 대응 잘 해보시기 바랄게요. 다음 상담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예. 네, 잘 들리시죠? 예. 제가 아, 유니슨을 네, 9월 15일 날 6,300원에 비중 20% 실었거든요. 유니슨 6,300원에 20%인데 9월 15일자예요. 네, 그날 샀어요. 오후에. 아, 좀 하락을 할 때 사셨네요. 상승할 때 사신 아. 것이 아니고. 그때 내가 사고 나서 좀 올랐어요, 바로. 아, 종가에도. 다음 날 올랐는데 그 다음 날부터 또 계속 음봉이 떴어요. 그렇죠? 그렇죠. 아, 유니슨 보유자 분께서도 또 걱정 크실 것 같은데 아유, 바로 상담 부탁드릴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주식하신 지 좀 되셨을까요? 예. 네.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조금 냉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네. 유니슨 차트를 1년 차트를 이렇게 열어놓잖아요. 네네. 그럼 6,300원에 사셨는데 9월 며칠 날 사셨죠? 9월 15일 날. 9월 15일 날 사셨고 16일 날 바로 상승이 나왔습니다. 예. 근데 매도를 안 하셨어요. 예. 근데 제 견해에서는 네. 이 고점에서 사셨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상승이 나왔을 땐 파셔야 되고 예. 고점에서 사셨기 때문에 하락이 나온다 그러면 과감하게 손절 대응도 하실 수 있는 담력이 있으시면 예. 고점 대응을 앞으로도 하셔도 되는데 네. 지금처럼 속절없이 떨어지는데 손 놓고 계셨다. 사신 만큼 그대로 하나도 안 파시고 비중 20% 그대로 갖고 계실까요? 네네. 그렇게 한다면 앞으로 고점 대응이 조금은 안 되시기 때문에 네. 너무 고점에 있는 부분 따라가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네. 손절 대응을 할 수 있으신 분들은 고점에 가셔도 돼요. 네. 근데 손절 대응이 안 되시는 분들은 지금처럼 손실이 늘어나고 있는데도 손 놓고 계시기 때문에 예. 조금 어려우세요. 예. 마음이 담력이 그만큼 강하지 않다는 의미시니까 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는 좀 유의하셔서 매수 대응을 하시고 예. 지금 유니슨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실적이나 그런 부분들 뭐 크게 기대는 안 되지만 네. 매출은 열심히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너무 당장에 이 부분을 뭐 손절을 해야 된다라는 의미보다는 네. 하단 부분 테스트가 있어야 되는데 하단 부분 테스트가 4,400원이 깨지면 네. 조금 더 내려갈 수 있어요. 아. 그래서 4,400원 지지선을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4,400원을 한번 1차적인 테스트 지지선으로 한번 보시고 네. 이 기관의 매도세가 언제 끝날까? 네. 기관의 매수세가 4,400원을 뚫고도 계속 내려간다 그러면 그때 한번 다시 전화를 주셔서 비중을 조금 늘려서 기술적으로 빠져나온 방법도 있으니까 네. 물타기를 절대적으로 하지 마세요. 네. 네, 지금 물타기 할 장세 아니고 월요일, 화요일은 그냥 보내셔야 돼요. 네. 네, 왜냐하면 미국에서 23일 날 대선 후보 토론회 있어요. 네. 거기서 뭐 트럼프 리스크 더 심한 말 나오고 하면 네. 추석 끝나고 우리나라 장세도 완충 기간이 있기는 하지만 네.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네. 유니슨도 강하게 상승이 있었던 부분인 만큼 조정이 깊게 나오지만 4,400원 그 부분 지지하는지 확인한 이후에 추가 매수하시고 단가 낮추셔서 적어도 6,000원 위에서는 빠져나오셔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추가 매수를 급하게 하지 마시라고 당부를 드리고 네. 그 이후에 4,000원 정도 지지하는지 보고 천천히 대응하실게요.
네. 그리고 앞으로 손절 대응이 안 되시기 때문에 급등한 종목들 따라가시는 건 조금 위험하다. 네. 왜냐하면 이제부터 급등한 종목들 차익 실현 더 심하게 나올 종목들도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절대 따라 들어가지 마시라고까지 당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런데요. 네. 이거 그냥 길게 보고 그냥 그대로 들고 있으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4,000원 지지하는 거 그냥 보실게요. 그거 4,000원 신경 쓰지 지지하는지. 않고 네. 그냥 길게 보고 그냥 들고 있으면요. 네. 4,000원 지지하든 말든 쭉 지켜보시다가 예. 답답하다. 예. 그럼 한 번 더 전화 주십시오. 예. 네. 그렇게 하실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힘내세요. 네, 유니슨 4,000원 지지하는지 여부는 좀 체크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허반석 위원님께서 차트 보면서 자세하게 분석의 신이라는 이름답게 여러분들의 종목들을 낱낱이 파헤쳐드리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 궁금하신 분들 그리고 이런 정보들 장중에 얻어가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 검색창에 서울경제 허반석이라고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상담은 저희가 유튜브 채팅 하나 읽어드릴게요. 대박님이 보내주신 셀트리온 헬스케어입니다. 매수가는 8만 원에 비중이 20%고 수익 보고 계시고 또 비중도 적당하세요. 그리고 오늘 셀트리온 3사 합병 이슈가 떴잖아요. 이제 본격적으로 지주회사를 만들어서 합병을 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앞으로의 주가 흐름이 궁금하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지금 셀트리온 헬스케어 8만 원 매수가셔서 네. 지금 수익 중이시고 제가 어제 있었죠. 베스트 트레이딩맨 노랑이 궁금증에서도 셀트리온을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 방송에서도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JP모건의 부정적인 보고서 이후에 가장 많이 사고 있는 외국계 창구가 JP모건입니다. 그렇게 해석을 해본다면 LG화학도 마찬가지로 부정적인 보고서 이후에 가장 많이 사들이고 있는 부분이 JP모건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보아야 하느냐? JP모건의 보고서는 의도가 있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잠정적으로 알 수 있는 거죠. 보고서에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현재 셀트리온 헬스케어 홀딩스를 만들어서 이제 3사 합병을 추진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그 이후에 나오는 부분들 그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서정진 회장의 지분이 가장 많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까지 포함했을 때 그러면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수혜가 더 높게 작용하지 않겠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시간 외에서도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6% 이상 상승하면서 마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3인방이 하락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담들이 많이 나왔을 때에 버티자, 지키자, 힘내자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시장의 이목을 받기 때문에 회사도 대응을 해야 된다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덩달아서 JP모건에서 매수가 들어온다는 부분들은 이 사고 싶었냐라는 이야기까지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반등이 나와줄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10만 원 목표가 보시고 가셨으면 좋겠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이 3사 합병이 1년 뒤까지 장기 플랜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조금 횡보가 나오면서 상승하는 여력이 나올 수도 있지만 지금 10만 원 권역대까지 제가 짚어드린 이유는 단기 상승 이후에 횡보 장세가 연출될 수 있는 구간이에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내년 이후까지도 바라봐야 되는데 단기적으로 대응을 하실 거면 10만 원 권역 위에서는 비중 축소나 수익 실현을 하셨으면 좋겠고 장기적으로 나는 가지고 싶다. 그러면 횡보가 나오더라도 말씀드렸듯이 11만 원 권역 위에서는 비중을 축소하시고 다시 한번 10만 원 권역에서 횡보가 나올 때는 재매수를 해보시고 근데 매수가가 낮으시기 때문에 꾸준히 들고 가셔도 괜찮으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다시 한번 하락이 크게 나오진 않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0만 원 권역 위에서 특히 11만 원 권역 위에서는 비중 축소나 수익 실현하시고 다시 한번 낮은 가격에서 잡으려고 노력해 보셔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가만히 있기보다는 매도와 매수를 반복하시면서 현금을 굴려 나가는 것이 또 똑똑한 투자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랄게요. 네, 다음 상담은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수고 많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또 어쩐 일로 우리 베스트 트레이딩맨에 찾아와 주셨을까요?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코리아센터요. 코리아센터요. 매수가랑 비중은요? 22,800원, 20%. 22,800원에 20%요. 네. 최근에 이 8월 달쯤에 코리아센터 주가가 많이 올라와서
예, 그쯤에서 사신 것 같은데 코리아센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시청자님, 코리아센터 마찬가지로 고점에서 사신 거는 지금 차트상 보이시죠? 네. 네, 그러면은 이제 실적 보고 계속 들고 갈지를 봐야 되는데 다행히도 영업이익 상반기 잘 했어요. 그러면 연말까지 가게 되면 최대 영업이익 달성할 수 있는 가능성 충분하거든요. 지금 조금 하락장에 밀린다는 것뿐 다시 한번 추세 하단 부분 터치하고 반등할 수 있는 여지 충분히 있거든요. 그러면 쉽사리 물타기 하지 마시고 이 추세 부분 맞춰서 올라가실 수 있고 그 다시 반등 나오는 부분 보면서 매수가 위에서는 절대적으로 수익 실현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추세선인 2만 원 권역에서 횡보를 하거나 추세를 이어간다 하면 더 싸게 잡으실 수 있거든요. 네. 네, 그러면 2만 3천 원 권역 위에서는 수익 실현하시고 다시 한번 하단 추세선을 제가 지금 그려놨잖아요. 3월 저점 다시 한번 하단 추세선 확인하면서 가는 부분이에요. 네, 2만 3천 원 위에선 수익 실현하시고 이 하단 추세선에서 다시 한번 매수해 보실게요. 네. 네, 그렇게 대응을 하시는 게 조금 더 안전하실 것 같아요. 수익 실현 2만 3천 원밖에 안 돼요. 지금 너무 2만 높게 2,800원. 사셨어요. 계속 들고 네. 계시면 올라갔다 네. 또 빠질 때 다시 파란불로 바뀌니까 전략적으로 좀 대응하시자라고 말씀드릴게요. 아, 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세요. 네, 코리아센터 대응 방법 설명해 드렸으니까 잘 참고해 보세요. 다음 상담도 전화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오늘 궁금하세요? 아비코 전자요. 아비코 전자요.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6,300원에 30%요. 6,300원에 30%요. 네네. 아, 조금 고점에서 사신 것 같은데. 네. 앞으로 아비코 전자 좀 상승할 수 있을지 제가 여쭤볼게요. 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수고 네. 많으십니다. 오늘 1시간 동안 이렇게 상담을 하면서 오늘 마지막 종목이 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네.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볼게요. 시간을 최대한 활용을 하면서.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일단은 제가 쓴소리부터 할게요. 네. 고점에 사셨어요, 그죠? 네. 네, 그러면 이 부분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게 어려워요. 아. 네, 그러면 실적 봐야 되겠죠? 실적 네. 아비코전자. 네, 네. 이제 턴어라운드 할까라는 기대감이 상반기에 조금 주기 시작했어요. 네. 그런데 그건 연말까지 가봐야 되는 상황이니까 네. 지금 차트상 추세선 그려볼게요. 추세 하단 부분 하면 투매가 나오기는 했지만 지금 121선인 하단부 5,000원 테스트하고 갈 수 있거든요. 네. 5,000원 찍을 때까지 절대적으로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 5,000원을 테스트하면서 올라갈 거예요. 네. 그럼 그때 비중을 늘리실 여력이 되시면 비중을 늘리시는데 단가를 낮추실 필요는 있어요. 네. 현금 확보가 되신다면 5,000원 테스트하고 올라갈 때 매수를 10%만 더 하실게요. 한 방에 사시지 마시고 2%씩 나눠서 사실 거예요, 여러 번. 그래서 단가를 낮추실 수만 있으면 좀 낮추셔서 네. 6,000원 위에서는 수익 실현하셔야 됩니다. 그게 언제쯤 될까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단부 5,000원 테스트를 해야 돼요. 네. 5,000원 테스트 할 때까지 매수하지 마시고 네. 5,000원 테스트하고 다시 상승 조짐이 보일 때 2%씩 나눠서 추가 매수하실 거예요. 네. 그래서 단가를 6,000원 언저리까지 맞추시고 그 6,000원 위로 올라갈 때에는 뒤도 돌아보지 마시고 수익 실현을 하시고 일단 현금 확보하실게요. 아. 이렇게 전략적으로 대응하셔야지 손실을 안 보시고 물탈 여력이 안 되신다고 하면 기다리셨다가 6,000원 위에서 조금 쓰리더라도 수익 실현 조금씩 손절을 조금씩 하실게요. 그래야 손실이 줄어드실 겁니다. 네. 시간 관계상 이렇게 전략적으로 좀 대응을 하실게요. 5,000원 테스트하기 전까지는 절대적으로 사지지 마세요. 네. 네, 그렇게 대응하시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세요. 네, 추가 매수를 할 때도 무조건 하락한다고 매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떨어질지 지지선을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추가 매수를 하는 게 좋다, 현명한 전략이다라는 부분까지 저희가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상 상담은 여기까지만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1시간 동안 고생해 주신 허반석 위원님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렸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배트맨 자본시장통합법도 준수하고 있습니다. 1대1 투자 상담부터 유사수신 행위까지 모든 불법 사항들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이어지는 3부에서도 상담 진행되니까 끝까지 채널 고정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